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com 김우현입니다. 앞서 보고 오신 영상처럼 내가 산 땅이 과연 잘 산 게 맞는지,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걱정도 되시죠. 거기다가 기획부동산 업체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꿀팁을 전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김재현 변호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영상을 좀 보고 왔잖아요. 이 영상의 사례자처럼 요즘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제일 큰 문제는 투자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값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투자를 원하는 이들은 많아지고 있고 그 수요에 따라 공급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심리를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매매한 토지 그리고 업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의심이 관련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기가 아닌 의외로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소박은 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뭔가 되게 걱정돼서 좀 변호사님을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사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판매했다는 점 보면 패턴은 비슷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기라고 결론 짓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들으니까 감이 안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자세하게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최근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임야를 공유지분 형태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좀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다뤘잖아요. 기획부동산 사기하면 또 특히 이 공유지분이 땅을 하나가 있는 거를 여러 개 쪼개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판매한다라는 거 맞죠? 저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임야를 공유지분 형태로 구매하겠다라는 건 이전까지 알려드렸던 형태와 비슷했습니다. 특히 A씨는 7명이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하였고요. 또 업체 근무하던 A씨의 친척인 B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 없이 구매를 하였는데 관련 업체는 이 땅을 7명에게 분할해서 등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년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에게 상담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업체하고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 소개해준 친척과도 연락은 원활하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만 하고 있었지 사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업체는 땅을 1억 원에 구매했는데 구매한 때로부터 한 9개월 후에 A씨에게 4억 원에 판매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심은 더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같아도 좀, 나 진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업체는 1억에 샀다고 하는데, 나한텐 4억 그러면 뻥튀기?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연락도 되긴 되지만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중간에 업체명도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이름 바뀌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지는 않을 때가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름까지 바꾼다고 하면 조금 더 의심이 꼬리가 문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변호사님 이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토지에 문제가 없었다고요? 예, 당시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은 맞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기망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A씨가 구매한 토지는 준보전 산지에 해당하는 땅이었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지로의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 진입로가 확보되고 형질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향후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 땅이었고 실제로 업체는 형질 변경 및 진입로 확보, 그러니까 어떤 분할 행위를 위한 행위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보전 산지는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개발로서 이용이 가능한 산지를 말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공익용 산지라든가 보전 산지와는 정반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지도상으로 확인한 결과 인근에 펜션촌이 형성돼 있고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해당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구매하였지만 향후 대지화되어 분할된다면 평당 시세 300에서 500만 원 선에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기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뭐 예전 영상에서는 아예 그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땅에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사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싸게 산 건 맞는데 뭐 아예 개발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사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반대로 발전 가능성 있는 땅을 헐값에 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분 뭐 나름 그래도 좀 괜찮았던 선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분처럼 보통은 뭐 요즘 기획부동산이 워낙 난리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땅을 사고 나면 의심부터 들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땅을 이제 판매할 때 미래에 어떤 뭐 계획이 있고 뭐 도로가 깔릴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발 예정된 계획들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개발 제한이 돼 있는 구역은 아닌지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현재 토지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또한 최근에는 토지 이음이라든가 시리얼, 국토환경성 평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획부동산 토지로 의심되는 땅을 샀다, 그렇다면은 기획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업체가 폐업하고 도망가게 되면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상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또 중요한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내가 산 땅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또 다양한 루트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률 전문가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받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